저기, 혹시 저 옷에서 냄새 나지 않나요?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서 박 회장 부인이 코를 찌푸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지 자식 교육에 최소한의 예의가 빠져 있군요. 응급구조 현장에서 급히 달려온 김만득, 그의 작업복 차림을 본 예비 사돈 일가는 노골적인 모멸감을 드러냈습니다. 오작 기술자 주제에 격이 안 맞아서 못 입겠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한 그 남자가 업계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전설의 김사부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그들이 찾아 헤매게 될 구원자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라는 것을. 과연 모욕당한 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 복수에 나설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하 터널 붕괴 현장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대원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김만득은 헬멧을 벗으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만득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득 씨 덕분에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만득이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머리 위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조심해. 동료의 외침과 함께 만득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아! 날카로운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만득은 손목을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만득이 형, 괜찮아요? 젊은 동료가 급하게 달려와 만득의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많이 부었어요. 병원 가셔야겠는데요. 만득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상견례 약속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급한 약속이 있어서. 형님, 진짜 심해 보이는데요. 정말 괜찮다고. 나 먼저 간다. 만득은 손수건으로 손목을 대충 감고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만득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차에 올라탄 만득은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얼굴과 목에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았지만 작업복의 더러움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러서 옷이라도 갈아입을까? 하지만 시간은 이미 촉박했습니다. 만득은 한숨을 내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늦으면 안 되지. 최고급 한정식집 청송원 앞에 도착한 만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정장 입은 직원들과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서 작업복을 입은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한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하신 박 회장님 상견례 자리는 별실 2호입니다. 직원이 안내하며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만득은 부상당한 손목을 감싼 손수건을 다시 한번 단단히 메고 별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 네 사람이 일제히 만득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고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부인은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들 박민규는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딸 은지는 단아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만득만 유독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만득은 부상당한 손목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이며 깊숙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급한 구조 작업이 있어서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박 회장이 만득의 모습을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차갑고 비판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이요?
고작 그런 일로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어기는 겁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 회장 부인은 코를 찌푸리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여보, 저기, 혹시 옷에서 냄새 나지 않나요?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머니, 은지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박 회장 부인을 말렸습니다. 만득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해서 옷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손목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괜찮다, 은지야. 별일 아니야. 만득이 딸에게 안심시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 부녀의 모습을 보던 박민규는 아무 말 없이 부모님과 은지의 얼굴만 번갈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찻잔을 손에 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긴급 구조라면 소방관이나 경찰이 할 일 아닙니까? 왜 일개 기술자가 나서서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망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만득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터널 붕괴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이고, 들어보세요. 박 회장 부인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저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걸 보니 평소 생활 습관이나 수준도 뻔할 것 같군요. 우리 민규 같은 아이와는 너무 다른 환경 아닌가요?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심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심해? 뭐가 심하다는 거야? 박 회장 부인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만득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손목의 통증보다 가슴속 분노가 더 아팠습니다. 박 회장이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지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순간 만득의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박 회장이 차갑게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지 자식 교육의 기본 예의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군요. 이런 자리에 대한 예의도 그렇고, 아버지, 박 회장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자아이는 특히 어머니 손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버릇없이 자라는 거 아닌가요? 순간 만득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폭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규 씨, 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나요? 은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민규가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의 간절한 시선과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조금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박민규의 시선은 은지를 보지 않고 부모님의 표정만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지자 박민규는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하지만 부모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런 중요한 자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오시는 게 당연하죠. 박민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조금만 더 배려해 주셨으면. 은지가 박민규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은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득은 박민규의 비겁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저런 남자와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이 팔짱을 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과는 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보 말이 맞아요. 박 회장 부인이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규야, 혼사 문제 정말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우리 가문의 명예가 말이 아니야. 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민규가 이런 환경의 여자와 결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박민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부모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만득의 두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만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서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시선이 만득에게 집중됐습니다. 오늘 저희 부녀에게 하신 모욕은 언젠가 반드시, 정말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박 회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지금 저희를 협박하는 겁니까? 고작 기술자 주제에? 웃기지도 않네. 박 회장 부인도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참 가관이네요. 자기 주제나 분수도 모르고. 이러니까 딸도 저 모양 저 꼴이지. 만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에게 조용히 눈짓했습니다. 은지야, 가자. 은지는 박민규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민규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돌리며 아버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만득과 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네, 아빠. 저들은 너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어. 은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박민규 그 녀석은 정말 비겁했다. 네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더라. 아빠,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아니다. 잘못한 건 저들이야. 만득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지야, 사람은 절대 겉모습이나 옷으로 판단받아서는 안 돼. 하지만 만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아빠,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만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지. 많이. 그날 밤 만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박 회장 부부의 모욕적인 말들, 박민규의 비겁한 모습, 그리고 딸의 상처받은 표정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만득의 얼굴에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검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김사부 기술 특허 및 계약 목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만득은 파일을 천천히 펼치며 각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들, 건설업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특허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이 박 회장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득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회장, 당신은 자신이 누구와 적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군. 만득은 휴대폰을 들고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입니다. 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은지의 핸드폰에 택배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발송인은 박민규였습니다. 은지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 안에는 법률사무소 도장이 찍힌 정식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혼인조건부 재산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은지가 첫 장을 넘기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주식 위임장, 심지어 아버지의 재산 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중간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혼인 상대방 아버지의 불확실한 사회적 배경 및 경제적 신용도 검증 불가로 인해 혼수 조건을 강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휴대폰을 들고 박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규 씨. 아, 은지야. 서류 받았어? 박민규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혼수 조건이라니? 부모님이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어.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보장을 원하시는 거야. 은지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장이요? 저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은지야, 너도 이해해줘. 어제 아버지 모습 보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은지는 박민규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 구하러 가신 게 잘못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서류 검토해보고 연락해. 박민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들고 아버지가 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주세요. 만득이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만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무례한 놈들이.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득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한테 믿을 만한 변호사 친구가 있어.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 1시간 후 만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만득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만득 씨, 파혼 통보서는 오늘 오후에 발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상대방이 꽤 큰 회사 사장이라던데. 만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그날 저녁 박 회장은 변호사로부터 파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 봐봐. 역시 돈이 없어서 도망치는 거야. 박 회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오더니만. 민규야, 너도 이제 정신 차렸지? 박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다행히 일찍 알았네요. 박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만득이라는 사람 신상조사 좀 해봐. 혹시 숨기고 있는 재산이나 배경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비서가 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만득 시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왔어? 특별한 재산은 없어 보입니다. 작은 집 한 채와 낡은 차 한 대가 전부네요. 박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괜히 의심했어. 그런데 같은 시간 은지는 아버지의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현장이 여기인가? 거대한 건설 현장에서 만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만득 씨 계신가요? 아, 만득 기사님요? 저기 컨테이너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은지가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만득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만득 기사님,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죠? 기초공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만득의 의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강제를 추가하고
저쪽은 배수 시설을 다시 점검해봐. 역시 만득 기사님이에요. 이런 문제는 당신이 최고죠. 은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서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은지가 만득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현장에 갔다 왔어요. 뭐,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은지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현장에서 아빠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만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만득은 은지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의 특허 인증서들이야.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수백 장의 특허 인증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수 건설 기법, 내진 설계 기술, 지하 구조물 안전 공법 등등. 모든 인증서에는 김만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아빠 것이에요? 응.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야. 만득이 다른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설계한 기술들의 설계도야. 은지가 설계도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박 회장 회사 프로젝트 아니에요? 맞아. 바로 그거야. 은지가 설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특허 등록 번호와 함께 김만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박 회장 회사가 지금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아빠의 기술이 들어가 있어. 은지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박 회장이 아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 만득이 은지에게 더 큰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은지야, 아빠는 사실 여러 개의 회사를 해외에 가지고 있어. 해외에요? 응. 모든 자산을 해외 법인 형태로 관리하고 있거든. 만득이 컴퓨터를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기업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숨겨놓으면 아무리 조사해도 찾을 수 없어. 은지가 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뭔지에 따라 다르지. 아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진짜 필요한 기술을 만들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만득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이제부터 아빠와 함께 저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무슨 뜻이에요? 박 회장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만득이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세요? 저 김만득입니다. 네, 만득 씨. 박 회장 회사의 기술 공급 계약서 검토 좀 해주세요. 특히 3호선 연장 공사 관련 부분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만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날 밤 만득의 지시를 받은 조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 회사의 모든 기술 공급망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 회장 회사가 의존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80%가 만득이 통제하는 공급업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득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부터 너도 아빠와 함께 일해보자. 저요? 뭘 하는데요? 박 회장 회사의 재무 구조를 분석해 보는 거야. 네가 회계 일을 했으니까 도움이 될 거야.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시간
박 회장 회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자재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계약 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박 회장이 담당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뭘 검토해? 계약대로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본사에서 갑자기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만득의 복수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기초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현장 책임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 3구역에서 예상치 못한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침하라니. 그럼 우리 기술팀은 뭘 하고 있었어? 박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재료와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처음이라고? 그럼 해결책은 있어? 그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박 회장 부인이 거실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며칠 전에 상견례 갔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아이고, 말도 마. 상대방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난 거야. 그것도 더러운 상태로. 친구들이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혼사 취소했지. 우리 민규 같은 아이가 그런 집안과 결혼할 순 없잖아. 박 회장 부인이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먼저 파혼 통보를 해왔어. 역시 돈이 없으니까 겁이 났나 봐. 그런데 같은 시간 박 회장 회사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박 회장에게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협력업체들이 계속 계약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또? 네, 핵심 자재 공급업체 3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박 회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뭘 재검토해? 계약서대로 공급하라고 해.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본사 지시라며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박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좀 찾아봐. 특히 지하 구조물이나 집안 공학 전문가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몇 시간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업계에서 이런 문제의 최고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데? 김사부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본명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박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사부? 어떤 사람이야? 수십 년간 업계에서 전설로 통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든 해결해내는 것으로 유명해요. 한편 은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설계도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설계도들 정말 대단하네요. 만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까?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씩 만든 거야. 은지가 한 설계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명이 좀 특이해요. K, S 라고 되어 있는데 만득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아빠, 혹시 이게 김사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만득이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만득이 의자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빠는 지금까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이요? 아빠가 단순한 기술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만득이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바로 업계에서 말하는 김사부야. 은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빠가? 응. 지금까지 숨기고 살아왔어. 너무 유명해지면 조용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은지가 서재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특허 인증서, 복잡한 설계도들, 그리고 아버지의 침착한 모습까지. 그럼 아빠가 정말 업계에서 전설 같은 분이었던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박 회장 회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아빠가 모두 알고 있어. 은지가 갑자기 깨달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그럼 박 회장이 저희를 무시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맞아. 저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만드기 컴퓨터를 켜서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봐봐. 박 회장 회사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나와 있어. 기사 제목은 대형 건설사 집안 침하 사고, 해결책 찾지 못해였습니다. 아빠,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요? 응, 아주 심각해. 이런 문제는 특수한 기술과 경험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어. 만드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아. 은지가 깨달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혹시 박 회장이 아빠를 찾게 될까요? 당연하지. 곧 김사부를 찾겠다고 난리를 칠 거야. 만드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김사부가 바로 자신들이 모욕한 그 작업복 입은 아저씨라는 걸 꿈에도 모를 거야.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사부라는 분 연락처 좀 알아봐. 아무리 돈을 써도 상관없어. 회장님, 그분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어? 특별한 소개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 회장이 답답해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추천해줄 사람을 찾아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박 회장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뒤적이며 조급해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가 김사부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업계 인맥이란 인맥은 다 동원해서라도 찾아내야 해. 박 회장 부인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건설 쪽에 아는 사람 있어? 김사부라는 전문가 좀 찾고 있는데. 김사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 맞다. 우리 남편이 그분 얘기한 적 있어. 정말? 어떤 분이래? 글쎄, 엄청 실력 있는 분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좀 까다로우신 분이라고 하더라. 돈보다는 일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했어. 박 회장 부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 까다로운 전문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게 걱정됐습니다. 만득은 은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부터 아빠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어떻게요? 박 회장 회사가 의존하고 있는 기술 공급망을 하나씩 차단할 거야.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가 조심스럽게 할 거야. 박 회장 회사만 타격을 받도록. 만득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지 보여주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박 회장 회사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설계 자문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박 회장이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계약 해지라니. 지금 프로젝트 한창인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본사에서 내린 결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위약금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박 회장 부인도 남편의 상황을 듣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괜찮다고. 조금 복잡한 일이 있을 뿐이야. 박 회장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김사부라는 사람을 찾으면 다 해결될 거야. 만득은 사무실에서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회장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사부님. 그런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만득이 전화를 끊고 은지에게 설명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 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아빠 말씀을 따르다니. 이제 박 회장이 정말 간절하게 아빠를 찾기 시작할 거야. 만득의 눈에서 차가운 만족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만나주실 거예요? 만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할지 모를 거야. 이틀 무렵 박 회장 회사에는 더욱 심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대형 협력업체 두 곳에서도 계약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모든 업체들이 그러는 거야?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두 본사 지시라고만 하고요. 박 회장이 주먹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김사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사부를 찾아내야 해.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김사부가 바로 며칠 전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그 남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김사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모욕한 그 작업복 입은 남자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만득은 은지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박 회장이 정말 많이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럴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만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일부터는 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저 오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지 지켜보자.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두꺼운 파일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밤새 아버지가 김사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아빠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만득이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은지야. 이제부터 아빠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만득이 컴퓨터 화면을 켜서 복잡한 조직도를 띄웠습니다. 이게 아빠가 운영하는 해외 법인들의 구조야. 은지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십 개의 회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 모든 게 아빠 것이에요? 대부분 그래. 싱가포르, 홍콩, 케이먼 제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어. 만득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조사해도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은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박 회장이 아빠를 조사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맞아.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기술자일 뿐이지. 만득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더 중요해. 박 회장 회사가 의존하고 있는 기술 공급망이야. 화면에는 건설 자재와 기술 공급 업체들의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은지가 목록을 훑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이 업체들 대부분이 아빠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지. 특히 희귀 건설 자재 가공 기술은 거의 아빠가 독점하고 있어. 만득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 회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핵심 자재들, 그 80% 이상이 아빠 통제하에 있어. 은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아빠가 공급을 중단하면 박 회장 회사는 모든 공사를 멈춰야 해. 은지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회계 일을 했잖아요. 혹시 박 회장 회사 계약서 같은 것도 분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것도 아빠가 준비해뒀어. 만득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박 회장 회사가 체결한 주요 공사 계약서들이야. 은지가 서류를 받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조건들과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 계약서들의 위약 조항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네요. 맞아. 특히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위약금이 어마어마해. 은지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대단해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기술적 문제로 중단되면 얼마나 나와? 위약금만 수천억 원이 넘어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만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박 회장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오후에 만득은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그룹 김 회장님이세요? 저 김만득입니다. 상대방이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사부님이세요? 정말 뜻밖이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삼성동 그 조용한 일식집에서 뵐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만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만득이 은지에게 설명했습니다. 은지야, 내일 만날 사람은 박 회장 회사의 최대 경쟁사 사장이야. 어떤 분이에요? 김 회장이라고. 정말 깔끔하고 윤리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야. 박 회장과는 정반대지. 은지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분에게 뭘 말씀하실 거예요? 박 회장 회사의 부실 공사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 기술을 독점 공급하는 협약을 맺을 거야. 만득의 눈에서 냉정한 계산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면 박 회장은 완전히 고립돼. 저녁 식사 후 은지가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복수로 보이지 않게 하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야? 언론에 박 회장 회사의 부실 공사 문제를 제보하는 거예요. 업계의 부조리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요. 만득이 딸의 제안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똑똑한 생각이네. 어떤 언론사가 좋을까요? 경제 전문지 중에 신뢰할 만한 곳이 있어. 거기 기자 중에 아빠와 친한 사람이 있거든. 만득이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기자님이세요? 저 김만득입니다. 아, 김 사부님. 어쩐 일이세요? 중요한 제보가 하나 있어서요. 건설업계의 부실 공사 관련 자료인데 기자의 목소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 회장 회사 관련된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어서. 정말요? 그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만득이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조금 떨려요, 아빠. 우리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요? 만득이 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정의요? 박 회장 같은 사람들이 계속 부실 공사를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만득의 목소리에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막는 거야. 동시에 아빠의 명예도 되찾고. 다음 날 저녁 만득은 한국건설기술그룹의 김 회장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일식집 개인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 사부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만득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입니다. 김 회장이 파일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파일에는 박 회장 회사의 부실 공사 증거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기술 분석 자료, 그리고 내부 문서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 사부님,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모두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부실 공사를 지켜보며 안타까웠어요. 만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다가 안전을 등한시했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네요.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회장님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저의 모든 기술 특허를 김 회장님 회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럼 박 회장 회사는 완전히 기술 공급에서 차단되겠죠. 그게 목적입니다. 만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김 회장님처럼 윤리적으로 사업하시는 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날 밤 만득과 은지는 서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박 회장이 정말 절망하기 시작할 거야. 은지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돈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실력과 윤리로 인정받는 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만득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런 성공은 아무나 흔들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주요 경제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형 건설사 부실 공사 의혹, 전문가 제보로 드러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사진 증거와 기술 분석 자료가 함께 실렸습니다. 박 회장이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신문을 부들부들 떨며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이런 걸 언론에 흘린 거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달려와 더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인터넷 뉴스에도 동시에 올라갔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벌써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협력업체에서 계약 재검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만득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재미있어지는구나. 은지도 옆에서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시다니. 은지야, 이건 아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네가 함께 해줘서 가능했어. 만득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요? 응. 네가 계약서 분석하고 언론 제보 아이디어 내고 모든 과정에서 아빠를 도와줬잖아. 은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정의로운 싸움에서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빠, 다음엔 뭘 하실 건가요? 이제 박 회장이 정말 간절하게 김사부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자. 만득의 눈에서 차가운 만족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아빠가 직접 나설 거야. 일주일 후 서울 중구의 한 대형 호텔 컨벤션 센터에는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그룹과 신비로운 김사부의 전략적 협력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김사부가 정말 나타날까? 얼굴을 공개한다는 게 정말이야? 이게 사실이라면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뀌겠는데. 박 회장도 급하게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회사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김사부를 찾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김사부가 나타날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해. 우리 회사 운명이 걸린 문제야. 박 회장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무대 위로 한국건설기술그룹의 김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건설업계의 전설이신 김사부님과 역사적인 협력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사부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실 예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한 맞춤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설마. 박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부인도 똑같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김만득이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득이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김사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김만득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사부가 저렇게 젊은 분이었어? 정말 평범하게 생기셨는데. 박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가 그 사람을. 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부인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정말 김사부라고? 그럼 우리가 며칠 전에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사업 협력 발표가 아닙니다. 만득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건설업계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만득이 스크린을 가리키자
대형 화면에 여러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일부 건설업체들의 부실 공사 증거들입니다. 화면에는 박 회장 회사의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 부실 시공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초공사의 심각한 결함, 저급자재 사용 증거, 안전기준 위반 사례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부실 공사는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만득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만득이 다시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며칠 전 상견례 때 찍힌 만득의 작업복 차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기자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이 작업복은 제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만득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작업복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득이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박 회장이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옷이 아닌 옷 속에 담긴 땀과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득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마음과 실력에 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김 사부님, 혹시 박 회장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으신가요? 만득이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 제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취하며 급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회장 측은 제 딸과 저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른 기자가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욕을 받으셨나요? 제가 응급 구조 현장에서 온 작업복 차림을 보고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습니다. 만득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심지어 일찍 세상을 떠난 제 아내까지 들먹이며 딸을 모욕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만득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발표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정의의 실현입니다. 부실 공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득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때 한국건설기술그룹의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김 사부님과 모든 기술 특허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이로써 부실 공사를 일삼는 업체들은 더 이상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만득이 무대를 내려오는 길에 박 회장이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사부님. 박 회장이 만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사부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 부인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만득이 박 회장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만득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경멸한 이 작업복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드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탐욕은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박 회장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만득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모욕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만득이 박 회장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만득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은지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은지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기자회견장 밖으로 나온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끝났다. 네,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은지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무도 아빠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뒤덮였습니다. 작업복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만득을 응원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구나. 박 회장 같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일이다. 김 사부님 정말 멋지시다. 박 회장 회사는 하루 만에 모든 계약이 해지되었고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 사표를 내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만득은 정의로운 기술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만득과 은지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아빠, 정말 후련해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빠는 억울하지 않았어. 다만 너를 모욕한 것만 참을 수 없었지. 아빠, 이제 뭘 하실 거예요? 겸손하게 살 거야. 오늘 일로 우쭐해져서는 안 돼. 만득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사회를 위해 기술을 사용할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아빠와 은지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만득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승리의 밤이었지만 만득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했다는 뿌듯함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지도 옆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만득의 화려한 성공 발표 3일 후 예상치 못한 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지가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이거 봐주세요. 뉴스 화면에는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사부 김만득 씨 기술 특허 조작 의혹 제기. 해외 투자사가 고발장 제출. 만득이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김만득 씨가 보유한 특허 중 일부가 해외에서 먼저 등록되었던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계속 보도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사 측은 김만득 씨의 핵심 특허 3건이 자신들의 기술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지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 특허가 도용이라니요? 만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정말 박 회장이 한 일인가요? 분명해. 이렇게 정교한 공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날 오후 만득의 사무실에 변호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만득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회장 측에서 제기한 소송 자료입니다. 기술 도용,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발했어요. 은지가 서류를 펼쳐보며 놀랐습니다. 아빠, 이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글로벌 투자사가 붙어 있어요. 자금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만득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어. 아빠, 어떻게 할까요? 일단 모든 특허 서류를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 만득이 일어나 서류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느껴오던 가슴 답답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득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한 특허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은지가 밤늦게 서재로 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은지야. 이건 아빠가 직접 해야 해. 만득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빠의 평생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만득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만득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사부의 민낯. 과연 정당한 기술자인가? 특허 등록 과정의 의혹들. 철저한 조사 필요. 만득이 신문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방법까지 쓰다니. 은지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명백한 언론 플레이예요.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어떻게? 우리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실을 명확히 밝혀요. 만득과 은지는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만득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며칠째 밤잠을 설치며 서류를 검토하던 만득의 얼굴은 이미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변호사 회의 도중 만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만득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은지가 급하게 의자에서 일어나 만득을 부축했습니다. 아파. 숨이. 만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빨리.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입니까? 환자가 급성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 침대에서 만득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만득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은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염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아요. 심각한가요? 아빠가 정말 위험한 건가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에 위험하진 않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로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가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절대 금물이에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실에서 만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지야. 아빠, 정신 차리셨어요?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 아빠,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에요. 안 돼, 은지야. 이 상황에서 아빠가 쓰러지면 만득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은지가 막았습니다. 아빠, 제가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회사 임시 대표를 제가 맡을게요. 만득이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너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야. 아니에요, 아빠. 그동안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은지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회계와 경영을 전공했어요. 할 수 있어요. 만득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지야, 정말 고마워. 만득이 병상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이걸 받아. 만득이 작은 수첩을 꺼내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지금까지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연락처야. 은지가 수첩을 펼쳐보니 수많은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윤리적으로 일하는 변호사들과 기술자들이야. 이분들이 도와주실까요? 그럴 거야. 아빠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이거든. 은지가 병원에서 나와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는데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송도 여러 건 걸려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 은지 양이 뭘 할 수 있겠어? 아직 어린데. 은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꿋꿋하게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지를 맞았습니다. 은지님,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이사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받고 계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으시고요. 은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다른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임시 대표를 맡겠습니다. 은지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은지님이요? 하지만 경험이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박 회장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해외 투자사 관계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서양인 남자가 박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군요. 박 회장. 서양인이 영어로 말하자 통역사가 번역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만득이 쓰러지니까 상황이 우리에게 완전히 유리해졌어요. 박 회장이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그 딸은 어떤가요? 어린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박 회장이 와인을 마시며 비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압박을 가하세요. 언론 공세도 멈추지 마시고요. 서양인이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며칠 안에 김만득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박 회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군요. 그 오만한 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때가 왔어.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버지의 수첩을 보며 연락처를 하나씩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 기술자 모임의 이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만득 형님 딸이신가요? 목소리가 똑 닮으셨네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해요. 은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만득 형님께서 평소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아시죠? 네, 정말 감사해요. 만득 형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임 전체가 나설 수도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은지의 마음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병원에 아버지를 문안갔습니다. 만득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역력했지만 조금은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좀 어떠세요? 은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어봤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은지야, 회사는 어떻게 됐어? 만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어제 연락처에 있는 분들께 전화드렸어요. 그래, 어떻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모두들 아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지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윤리 변호사님은 무료로 변론을 해주시겠대요. 정직한 기술자 모임에서는 아빠 특허의 독창성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주시겠다고 하시고요. 만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역시 그동안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한 보람이 있구나. 아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빠 덕분에 회사가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빠가 젊은 기술자들에게 멘토링을 해주셔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고요. 만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빠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어. 이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아빠의 명예를 지켜낼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단단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은지야, 너 정말 많이 자랐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만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요. 무슨 뜻이야?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과 쌓은 신뢰와 진심이 진짜 재산이라는 거요. 만득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맞아, 은지야.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의 사무실에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윤리 변호사, 정직한 기술자 모임의 이사장, 그리고 공익기술자 그룹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은지 양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윤리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7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어떤 점들이요? 은지가 집중하며 물어봤습니다. 특허 도용 주장의 근거가 되는 해외 특허들이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급하게 등록된 것들이에요. 정직한 기술자 모임 이사장이 거들었습니다. 그것도 만득 형님이 공개 발표를 한 직후의 말이죠. 은지가 깨달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특허들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역으로 조작된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허를 등록한 투자사를 추적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하신 거예요? 이 회사들이 모두 박 회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잡한 지분 구조로 숨겨놨지만요. 은지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맞다. 아버지가 남기신 암호화된 파일이 있어요. 은지가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병원에서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JUSTICFORTRUTH2024라는 복잡한 암호였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파일명들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씨 비자금 증거, 언론 매수 녹취록, 해외 투자사 계약서 등등. 이게 뭐죠? 김 변호사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수집한 업계의 부정행위 자료들이에요. 은지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박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는 사진과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정직한 기술자 모임 이사장이 감탄했습니다. 화면에는 박 회장 회사의 비자금 조성 내역, 언론사 로비 증거, 그리고 해외 투자사와의 은밀한 거래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녹취록까지 첨부되어 있어 증거의 완성도가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다 조사하셨지?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득 형님은 항상 업계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특히 부실공사나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죠. 이사장이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박 회장의 모든 음모를 완벽하게 폭로할 수 있겠어요.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가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공익 제보 형태로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요. 김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자료의 진위성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해야 하고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공익기술자 그룹 대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주요 일간지에 충격적인 기사가 일면 톱으로 실렸습니다. 박 회장 일가, 해외 투자사와 결탁해 증거 조작, 김사부 모함 위에 거액 살포. 기사에는 은지가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가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신문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박 회장이 비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 만득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정말 해냈구나. 만득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퍼졌습니다. 가슴의 통증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만득 씨,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조만간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특허권 무효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은지가 만득을 대신해서 출석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김만득 씨의 특허들은 해외에서 이미 등록된 기술들을 표절한 것입니다.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은지가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여기 해외 특허 출원 서류들이 있습니다. 상대편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심판관님, 저희도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은지가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특허들의 실제 등록 과정을 추적한 자료입니다. 심판관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특허들은 모두 저희 아버지의 공개 발표 이후에 급하게 등록된 것들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들을 등록한 회사들은 모두 박 회장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 은지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의 기술들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직한 기술자 모임에서 나온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김만득 씨의 기술 덕분에 수많은 건설 현장이 안전해졌습니다. 그분의 특허는 모두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입니다. 30년간 업계에서 인정받아온 기술들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은지가 마지막으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관님, 이번 소송 자체가 글로벌 투자사의 자금을 받은 조작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다. 은지가 아버지의 암호화 파일에서 찾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해외 자본과 결탁하여 저희 아버지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은지가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박 회장이 글로벌 투자사에게 받은 자금 이체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짜 특허를 만들라고 지시한 녹취록입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급하게 일어나서 항의했습니다. 심판관님, 저 증거들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출처는 분명합니다.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것입니다. 은지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는 은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심판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만득 씨의 모든 특허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번 무효화 신청은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문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머리가 많이 새고 얼굴도 야위어 보였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박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박 회장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및 증거 조작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분쟁이 아닌 업계 전체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이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도 옆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직원들도 대부분 떠난 뒤였습니다. 민규도 아버지와 거리를 두며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박 회장을 기다리던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 회장님, 김만득 씨에게 사과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지가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겼어요. 만득이 침대에서 일어나 딸을 안아줬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은지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평소에 쌓아두신 자료들과 인맥이 있었으니까. 아니야, 네가 해낸 거야. 만득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만득 씨,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정말요? 네,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니까 몸도 금세 나아지시네요. 만득과 은지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퇴원하는 길에 만득이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네가 회사를 이끌어갈 때가 된 것 같아. 저요? 응. 이번 일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력을 가졌는지 확인했어. 은지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도 이제 확신이 서요.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한 부녀는 서재에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은지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겪은 시련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만득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료들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고요. 은지야, 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아빠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어.
만득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정직과 신념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은지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 특히 젊은 기술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네, 아빠. 저도 아빠처럼 기술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자. 부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박 회장의 몰락과 김만득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보도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감동적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기획까지 방송되었습니다. 만득과 은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어.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6개월 후 만득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은지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만득이 찻잔을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회사 경영권을 내게 정식으로 넘기려고 해. 은지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럼 아빠는 뭘 하실 거예요? 아빠는 이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 젊은 기술자들을 도우는 공익재단을 만들 거야. 만득의 눈에서 새로운 열정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모은 기술 특허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은지가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은지야. 하지만 넌 이제 독립해서 회사를 이끌어야 해. 만득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은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아빠가 항상 뒤에서 도울 거야. 3개월 후 김사부 공익기술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만득을 도왔던 동료들과 젊은 기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만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겠습니다. 한편 은지는 회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회사명을 윤리적 기술 솔루션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직원들의 윤리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이익이 아닌 정직입니다. 은지가 전 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은지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지진 대비 건물 보강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남자 건축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은지가 현장을 둘러보며 물어봤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김사부님의 기술 지원 덕분에 완벽한 보강이 가능해졌어요. 재현은 은지에게 설계도를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열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대화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은지가 그의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날 이후 은지와 재현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재현은 은지의 지적인 매력과 강인한 의지에 매료되었고, 은지는 재현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습니다. 은지 씨,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지 않으실래요? 6개월 후 재현이 프로포즈했습니다. 장소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그들이 함께 작업한 프로젝트 현장이었습니다. 네, 재현 씨.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득은 재현의 부모님을 어디서 만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좋을까요? 은지가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자주 가던 기사식당이 어떨까? 만득이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그곳이 아빠에게는 가장 편안한 곳이야. 진심을 나누기에 가장 좋은 곳이고, 상견례 당일 도심 외곽의 소박한 기사식당에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만득과 은지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재현의 부모님도 격식을 차리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현이 아버지 이동수입니다. 재현의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탈하고 진실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저는 김만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득이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현의 어머니가 만득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존경합니다.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과찬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만득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기술자의 땀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거예요. 재현의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재현이도 사돈어른을 많이 존경합니다. 대화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재현의 부모님은 만득의 진솔함과 은지의 현명함에 감동했습니다. 만득도 재현 부모님의 따뜻함과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이거 보세요. 만득이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상견례 때 입었던 작업복 사진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갔던 상견례에서 모욕을 받았어요. 재현의 부모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복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담고 있어요. 만득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직한 노동과 명예의 상징이죠. 재현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재현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 오는구나.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재현군 같은 훌륭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서 은지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상견례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두 가족은 진정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2년 후 도시 한복판에 특별한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기술자의 숲이라는 이름의 공공 도서관이었습니다. 만득의 재단에서 후원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특별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만득이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청동 조형물이었습니다. 조형물 아래에는 명판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닌 땀 흘리는 기술자의 정직한 손이다. 만득의 철학이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은지는 남편 재영과 함께 조형물 앞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득은 조형물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지가 아버지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만득이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현이 조형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군요. 재현아, 너도 그런 기술자가 되거라. 만득이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젊은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술 관련 서적들이 가득한 특별 섹션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미래의 김사부들이 나올 거야. 만득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빠. 은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은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얻었구나. 만득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편견을 이기고 정직으로 승부했더니 이런 결실이 맺어졌어. 재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장인어른과 은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 만득이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만득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작업복으로 시작된 모욕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 그 도서관에서 공부한 젊은 기술자들이 세상을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득과 은지가 보여준 정직과 신념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김만득과 은지 부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작업복 한 벌로 시작된 모욕이 결국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과 지위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이들에게 뼈아픈 깨달음을 안겨주었죠. 진짜 성공은 화려한 정장이나 명품에 있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마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인간성에 있었습니다. 만득의 작업복은 이제 모욕의 상징이 아닌 자랑스러운 명예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은지 역시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죠. 세상엔 아직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